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장이 하락이 많이 깊었죠. NXT 시장에서 꾸준히 빠져주면서 KRX는 59,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NXT 시장에서 57,400원까지 빠졌네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97%, 마이너스 7% 가까운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팜은 57,400원에 마무리를 했고, 일단은 외국인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빠져나가주면서 주가 하락을 불러왔고요. 그 매도 자금을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자금이면 이제 그 펀드 자금이죠. 펀딩 자금들이 조금 사주면서 하락을 방어를 했지만 그래도 매도 물량이 많았고, 매수 물량 자체가 매수 심리가 지금 꺾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호가창에 매수 세력이 좀 있어서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고, 버텨주는 그런 자금들이 있어야 되는데, 매수 심리 자체가 꺾여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그만의 하락도 급락 연출이 또 나와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를 반증하는 게 거래량입니다. 사실 이렇게 6.9% 마이너스 7% 가까이 떨어지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되는데, 전 거래량 대비 거래량도 별로 없는데 많은 하락을 불러왔죠. 그 얘기는 호가창의 매수 세력 자체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매수 호가창 자체가 얇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금방금방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고, 이런 급락은 급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단기간에 투심이 얼어붙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팔았다는 거죠. 만약에 많이 팔았으면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고 많이 하락을 했을 텐데,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도 잘 안 팔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장기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람들은 주식 절대적인 가격은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바뀐 게 없다. 매도세가 많이 적었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매도세도 적고 매수세도 적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었고요. 매수세가 더 없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하고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데, 이건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락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요. 퍼센트만 좀 낮아졌습니다. 물론 내일도 더 떨어진다면 투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빚으로 투자하신 분들, 반대 매매에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럼 이제 호가창이 얇아져 있는 상황이면 또 한 번에 급락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한올바이오파마의 분위기가 다른 바가 없다면 전혀 걱정할 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한올은 멀리 가면 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다들 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급락장에서도 사람들이 안 팔고 잘 버텨나가고 있고, 그 자금을 그 기관들이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을 좀 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많이 있으셨고, 유석문님께서 8346님께서 한올이 전쟁과 직접 관련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런 데다 유가 폭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건 금리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니 연결은 좀 되네요. 좀 더 담을 수 있는 찬스를 기대해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죠. 전쟁 상황에서 지금 그런 금리 상승 여파가 생길 거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쫙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참여님, 존슨앤존슨 SL이 3상 패스트트랙 지정됐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확인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그 전신 홍반성 루푸스 SLE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했고요. 심사를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으니까 이뮤노반트도 좋을 거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왜 좋을 건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왜 좋은 말이에요? 그만큼 루푸스라는 질환이 상당히 언맷 니즈가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언맷 니즈가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DA가 참 좋아하는 질환이다. FDA가 참 좋아하는 질환이다. CLE 같은 경우도 아마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일단은 존슨앤존슨에서 아주 니포칼리마브로 여러 가지 일을 대신 많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경쟁약이긴 하지만 질환 자체를 로이반트가 상당히 창의적으로 잘 짜고 있고, 대형 제약사들과 조금 속도가 느린 면에서는 방향을 살짝 틀면서 다른 질환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의 이런 소식들은 오히려 우리의 펀더멘탈 상승에 조금 더 일조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질환이 겹치면은 이제 조금 경쟁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뮤노반트도 똑같이 SLE를 하고 있다. 근데 존슨존슨이 막 치고 나간다. 그러면은 뭐 편의성 면에서 물론 우리가 더 앞서고 효과 면에서 더 앞서지만 중증근무력증 MG처럼 아제넥스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 이뮤노반트가 시장성을 많이 잃는 것처럼 SLE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뮤노반트는 전략적으로 CLE라는 비슷한 루푸스 질환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 그 전환에 따른 언맷 니즈가 높은 질환으로 지금 반증하는 게 니포칼리맙의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의 SLE 패스트트랙 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오히려 조화가 또 됐고요. 나중에 이제 FDA에서 이뮤노반트의 아이메로프로바트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줄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 또한 호재 중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일단은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냐면 일단 그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TD코인에서 하는 바이오 컨퍼런스가 끝났고요. 대부분이 이제 브레포시티닙이라는 그 로이반트가 개발하고 있는 약물, 허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약물이고, 그 약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레이브스병 관련된 내용 잠깐, 진짜 한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만 딱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 질문으로 사회자가 간단히 그냥 소개만 드릴게요. 뭐 정리할 내용도 많이 없어요. 간단히 사회자가 그 그레이브스병이 27년에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7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로이반트 CEO가, 저희도 상당히 궁금하죠. 가려운 데 긁어준 느낌인데, 로이반트 CEO가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짧게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아직 그레이브스병 환자 등록이 진행 중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 임상을 지금 그레이브스병이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임상은 52주짜리 임상이고요. 두 번째 임상은 이제 26주짜리 임상인데 첫 번째 임상과 두 번째 임상을 모두 진행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상은 6개월짜리 임상 시험이 있고 그래서 그 6개월짜리 임상 시험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연중 중반, 그러니까 올해 중순 6, 7, 8월달 이쯤이 되겠죠. 6, 7, 8월달까지 환자 등록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 환자 등록이 올해 안에 끝난다고만 하면 6개월 정도 후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2027년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는 데이터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등록 임상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 등록 환자들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아직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임상은 이제 12개월짜리입니다. 두 번째 임상은 6개월짜리고 첫 번째 임상은 12개월짜리인데 12개월짜리 임상은 진작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임상은 좀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임상이 거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타이밍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12개월짜리 첫 번째 임상은 이제 12개월짜리 임상인데 그 26주차 시점이 1차 주요 평가지표 확인 날짜입니다. 근데 26주차의 데이터를 까는 게 아니라 52주 전체를 진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까기 때문에 26주차가 됐을 때 환자들의 상태가 1차 주요 평가지표여도 52주차까지 다 투약이 된 후에나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도대체 언제 딱 상반기에 날지 하반기에 날지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ATD 항갑상선 약물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복용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거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로이반트 CEO가 어느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이반트 CEO 추측으로는 그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라는 건 무슨 비중을 얘기하냐면 환자들이 관해를 일으키는 비중. 관해를 일으키는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용량 투여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항체 감소율, IgG 감소율이
약 한 70% 후반 정도까지 쭉 떨어져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라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들의 관해율은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각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2주 데이터가 26주 데이터보다 또 더 좋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추측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 투여한 환자들이 단시간 투여한 환자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그 기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장시간 투약을 해도 안정성 입증이 될 거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요. 안정성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고 26주보다 52주 데이터가 더 좋을 거다라는 말은 장기적으로 투여했을 때 항체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항체가 많이 감소한 환자들은 확실히 그레이브스병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짧게 투약해서 반응이 좋은 환자들은 금방 끊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짧게 투약했는데 26주간 투약을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52주간 투약을 해도 괜찮다. 그러면 반응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게 본다. CEO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의 TD 코엔 바이오 컨퍼런스는 다 마쳤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27년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그때 과거에 저는 이제 로이반트 CEO가 했던 말이 조금 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 회사들이 나오는 그 타임라인은 사실 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미리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미리 나올 거라는 걸 밑바탕에 깔고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빨리 나올 거예요 라는 그런 뭔가 그런 걸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2028년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건 아니고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속도를 워낙 많이 빨리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2027년 뭐 하반기라도 데이터가 좀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않으면 2028년 1분기라도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좀 저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7년까지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가 다른 경쟁사들도 막 들어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한다는 가정하고 2027년에 데이터가 나온다면 장기간 투약을 한 사람들, 고용량 투약을 한 사람들은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한 건 약의 작용 원리를 확실하게 언급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한 거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고 그리고 뭐 회사 입장이니까 당연히 가능성 높게 보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뭐라 그러죠? 장기간 투여와 고용량 투여를 했을 때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약물로서의 데이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검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 한마디로써 기대감을 많이 더 실어줬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오늘 그 발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TD코인 발표는 이뮤노반트 관련된 얘기는 거기까지였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아까 브레포스티닙 그거랑 뭐 여러 가지 몰리시구앗이라는 약도 있고요. 뭐 다른 약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도 않았고 한 30분 좀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컨퍼런스는 아니어서 금방 끝나서 이렇게 끝나자마자 제가 방송을 켜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큰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그레이브스병에 대해서 고용량 장기 투여를 했을 때 환자들이 효과를 더 볼 거라고 예상한다라는 CEO의 그 짤막한 멘트 하나가 그레이브스병의 가능성을 좀 더 실어준 거 아니냐, 성공 가능성을 좀 더 실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뭐 바토콜리마비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뭐 브레포시티닙 얘기하다 시간 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컨퍼런스는 아니었다. 그레이브스병 딱 한마디가 있었지만 그 한마디가 좀 무게를 실어주는 말이었다. 라는 점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약 한 5분 정도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투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주식 상황이 오늘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졌는데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어서와 하락장은 처음이지 라고 지었잖아요. 지금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 삼성전자에 그제 올라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상승장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건데 여러분 주식 투자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급락을 뭐 삼성전자든 뭐든 당하신 분들은 움찔하셨을 거예요. 움찔은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속으로 움찔하셨을 거고, 주식 투자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하락장 무섭습니다. 특히나 뭐 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돈 벌고 더 자리에서 넘어져도 일어날 시간이라도 있지만, 좀 선배님들은 상당히 무서운 장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못 버틸 만한 장이. 뭐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향가는 다들 트럼프가 전쟁을 일찍 끝낼 거다. 뭐 길게 가서 트럼프가 얻을 게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트럼프가 웬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한 사람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질지 단기간으로 예상대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B2 하시면 안 된다. B2 하시면 안 된다. B2를 하면 물론 옛날부터 B2 해와가지고 지금 따고 있으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지만, 그러지 않고서 과거 최근에 한 일주일 내에 B2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보면 이런 급락장 또 한번 맞으면 뭐 땄던 돈들 금방 잃는 건 순식간이고요. 내 돈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더 빚내서 3,000만 원으로 투자하면 1,000만 원에서 10% 빠질 거는 3,000만 원이면 3%만 빠지면 거의 비슷한 하락 금액이 돼버리잖아요. 똑같이 10% 빠지면 뭐예요? 100만 원만 잃어도 될 거를 300만 원 잃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 잃어도 될 걸 200만 원 더 잃어서 300만 원까지 잃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B2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나는 뭘 팔고 뭘 사야 되나? 나는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사야 되나? 이건 좀 고평가됐으니까 팔고, 저건 좀 더 떨어졌으니까 저평가됐으니까 사야 되나? 하시잖아요.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개인에게 다 있으니까 뭐 각자 판단을 하시는 거는 모두 다 존중 제가 하지만, 저는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오래 해온 건 아니고, 장기 투자를 한 지도 뭐 한 4년, 5년 정도 됐지만,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를 지금 4, 5년간 계속 모아오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60%도 당해봤고요. 지금 플러스 뭐 7, 80%, 뭐 100%, 200% 뭐 난 것도 있고, 다른 종목들은. 아무튼, 한올바이오 파마는 마이너스 한 70%까지 났던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더 사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70% 떨어졌을 때는 정말 그 IMV1401 바토클리맙이 실패한 이후로 70%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더 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도 제가 뭐 마이너스 80%도 보고 뭐 몇 배 먹은 것도 있고 뭐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팔고, 많이 떨어져서 좀 저평가됐다고 하는 것도 사보고 했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그렇게 타이밍 딱딱 맞게 주가가 움직여주면 좋은데, 누가 먼저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제가 비싸다고 판 게 먼저 반등해서 더 멀리 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싸다고 산 게 더 떨어져서 더 멀리 밑으로 지하 5층, 6층, 20층까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수많이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하락장을 경험을 했겠어요. 물론 저보다 투자 오래 하신 선배님들은 네가 뭘 알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이럴 때 내 판단으로,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으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훗날의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현금이 있으면 뭐 아무거나 사도 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아무거나 살 때 뭐 현금이 있어서 사는 거는 전혀 타이밍을 재지 않고 그냥 그 가격에 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내에서 뭔가 뭐라 그러죠? 리밸런싱이라 그러나요? 리밸런싱을 이런 하락장에서 하진 않습니다. 저는 절대. 하락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잦은 매매가 오히려 큰 실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잦은 매매를 하면 이게 나중에 습관이 돼서 조금만 떨어져도 뭔가 매매하고 싶어지고, 이걸 팔고 저걸 사고 싶어지고, 더 떨어진 게 있어서 좀 덜 떨어진 거 팔고 더 떨어진 걸 사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너무 많이 저평가됐는데 하는 건 좋은 판단이죠. 각자 판단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가치를 다 따져가면서 투자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격을 보고 투자하시거나 차트를 보고 투자하시거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 물론 가치를 따지고 기업 분석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런 장에 그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이 너무 싸져서 뭔가를 팔고 그걸 사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본인이 투자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박수 쳐드립니다. 제가 존경도 하고요. 박수 쳐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다, 뭐 주식 가격이 마이너스 20%가 됐다 라는 이유로 얘는 마이너스 10%밖에 안 됐네? 그럼 마이너스 10%밖에 안 된 거 미리 팔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마이너스 20% 된 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걸 좀 더 사야겠다 라는 매매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매매법은 안 해야 돼요. 나중에 습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잘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현금이 있으면 살지언정, 현금이 없다면 굳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리밸런싱 작업을 지금 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갔을 때.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다 싸요. 저는 비싼 종목을 안 사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쌉니다. 그래서 뭘 팔아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싼 종목이라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투자는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싸고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는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뭔가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작업을 좀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꼼꼼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키는 것도 투자다.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내 돈은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묶어두고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가만히 있는 습관도 들여봐야 돼요. 사실 떨어진다고 뭐 팔고 오른다고 사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주식창을 꺼버리시든지, 보시더라도 난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건 본인 판단이시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 참고로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은 지금 약 8조 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7조 9천억이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한올바이오팜은 오늘도 떨어짐으로써 3조 1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반절이, 이뮤노반트 시가총액 반절이 한올이다, 한올의 시가총액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둘의 낙폭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올은 점점 저평가 늪에 빠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상승의 폭이 상당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반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한올바이오파마를 뭐 팔고 싶거나 하실 때는 이뮤노반트와의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팔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뭐 시가총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절보다는 아직도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팔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제 중론입니다. 오히려 저는 현금이 좀 들어오면 뭐 한 4만원까지 내려가주면, 45,000원이나 뭐 5만원 사이까지만, 4만원 후반으로만 좀 내려가주면 좀 살 의향이 있는데, 현금이 지금 없긴 해요. 근데 뭐 있는 현금 없는 현금 좀 긁어 모아서 그럴 기회가 있다면 좀 사고 싶긴 해요. 욕심이 나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긴 항해 또 한 번의 하락장이 찾아왔습니다.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면서 내년 하반기만 시간을 좀 길게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지금 이 상황을 과거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유롭게 시계열을 길게 늘려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가 좀 더 길어졌는데, 아무튼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은 밤 영상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하락장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